요즘에 이제 주택시장 좀 꺾인다는 얘기도 있던데 네. 어떨 것 같으세요? 거래량은 조금 줄 수 있는데 네. 호가는 높아질 것 같아요. 하반기는. 하반기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금이 이제 매수자한테 다 이제 이전이 전이가 되다 보니까 네. 호가는 당연히 높여서 나오고 제가 볼 땐 이미 그 밸런싱이라고 하잖아요. 갖고 네. 있는 물건들을 팔거나 다른 거 갈아타는 리밸런싱을 네. 다주택자는 많이 해 놓으셨을 거예요. 그 30대 분들, 네. 뭐 기자님들이나 아니면 맞벌이에서 연봉이 1억에서 1억 5천 되시는 분들이 네. 실제로 작년 하반기에 연끌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 연끌을 서울 15년에서 25년 차 애매한 아파트들 있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신축 비싸니까 못 사고 네. 그런 걸 연끌 많이 해서 사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호가가 높아졌고 막 그 압구정 뭐 80%짜리 거래됐다 뭐 네. 이게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게 다른 쪽으로 이게 퍼질까가 좀 관건인 것 같은데 네. 우선 하반기는 이 세금 때문에 올라가는 가격을 이제 매수자가 몇 개나 받아줄까가 이게 그 기존 높아진 가격 인정하느냐 네. 아니 올라갔다가 잠시 떨어지냐 네. 이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청약 대기 수요를 보면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거든요. 청약 대기 수요가. 예. 실제로 서울 같은 경우는 그 한 단지마다 청약자 수를 파악을 해요. 네. 근데 10,000명이 안 됐다가 10,000명 넘고 지금은 30,000명에서 40,000명 사이거든요. 네. 네. 그러면 묵혀있던 통장들을 막 쓴다는 거죠, 무투자분들이. 그러면 아직까지도 수요는 많다. 그래서 제가 지금 주목하는 건 뭐냐면 서울이 4년 동안 34평이 17억대 분양을 했어요. 네. 강남 2구에서. 네. 근데 이게 20억을 내년에 돌파할지 말지가 저는 관전 포인트예요. 분양가가. 근데 분양가가 예를 들어 분양가가 20억을 돌파해도 시세보다 싸다면 이거 분양을 받아줄 거고 네. 청약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못 받아주는 시점이 어떻게 보면은 그게 되겠네요. 네. 분양가가 높아지고 시세는 좀 내려가고 이 네. 갭이 좁아질수록 말씀하신 대로 네. 주택 시장이 꺾이는 신호가 될 수 있겠네요. 네. 미분양이 그게 저기 마레프가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 동네 시세랑 마레프 딱 들어왔는데 야 언덕배기 그거 아현동 누가 그거를 그 뭐야 트리마제 이런 것도 네. 샀어야 되는데 그냥. 맞습니다. 경희군 자이도요. 예. 막 반포 푸르지오 서민 뭐 15년도 10년 분양가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타임머신 돌아간다면 당연히 그런 거를 여러 개 담을 거고요. 네. 그리고 이거를 교훈 삼아서 네. 5년 후나 10년 후에 또 나올 수 있잖아요. 이렇게 네. 데자뷰가. 네. 그때 준비하는 것도 현금이 한 10억 이상이면 네. 30점대, 40점대도 당첨이 되는 데가 있어요. 현금 10억 이상이면. 예. 방배 재건축이 네. 분양가는 강남 저기 대치, 반포, 개포 네. 이런 데랑 똑같은데요. 네. 지금 시세가 그 아파트들보다 30%는 싸잖아요. 네. 예를 들어 반포가 35억이다. 그럼 지금은 25억 방배가 하니까 네. 이 청약 마진 자체가 방배를 당첨받았을 때 적으니 그러면 현금 부자 고가점자들은 네. 다 반포, 대치 뭐 이쪽으로 다 몰리는 거고 방배는 약간 덜 몰리는. 아, 현금이 10억 이상 있으면 방배동이 좀 괜찮다. 네. 다들 뭐 떡상했다, 코인 뭐 부자도 많고 아파트 얘기 많아서 상대적 바탈감, 그 벼락거지란 말이 진짜 제가 공감이 되는데 네. 진짜 당첨 안 됐으면 벼락거지 될 뻔했다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네, 네. 그거에 반의 반이라고 따라가려면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그냥 외곽지 사라는 거예요. 맞벌이라서 가처분 소득은 많은데 자산이 부족한 사람들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서울출퇴근자예요. 이분들은 어쩔 수 없이 월세로 그냥 살아버리고요. 네. 서울을. 남은 돈으로 외곽지 투자하는 게 나아요. 지금 외곽지에 투자를 한다고요? 좀 리스키가 하지 않나요? 여기서 이제 외곽지라는 건 서울 출퇴근 가능 범위인데 서울을 중심으로 위쪽에 그 양주 옥정 신도시 분양하고요. 네, 네. 또 파주 은정 신도시 분양하고 네. 밑에 오산 세교 지구 네. 이런 데가 다 서울 분들도 청약이 돼요. 그런 데는 가점이 40점대. 40점대면 그래도 30대 애 둘이면은 30점대 나오잖아요. 40점대. 그냥 나옵니다. 예. 네. 웬만하면 50점대 나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가장 그 애 안타까운 하나 있어도 40점대 나오나요? 애 하나 충분히 나옵니다. 애 하나도. 네. 이거 청약 가점은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그 무주택 기간 만점이 32점이고요. 네. 그다음 부양가족 수 최대 6명에서 35점. 35점. 네. 그다음 이거 부모님 넣어도 되지 않아요? 부양가족에? 넣어도 됩니다. 그죠? 같이 3년 살면 됩니다. 3년 살면. 네. 지금부터 살면은
네. 하여튼 35점 부양가족이 예. 6명 기준으로 6명 기본 기준. 점수 5점인가요, 그러면? 예, 아무도 없으면 5점이에요. 부부만 살면 10점, 네. 자녀 한 명 있으면 15점. 그래도 자녀 한 명 있으면 벌써 15점이네요? 네. 희망찬데요? 그 다음에, 이거 무주택 기간이 32점이잖아요. 예. 그럼 이게 한 5년 정도 되면 한 몇 점인가요? 12점입니다. 12점. 벌써 30점 거의 다 됐어요. 27점. 보통 이 정도 되지 않나요? 무주택 기간 5년에서 10년 사이에 뭐 애 하나. 네, 40대 전후분들이 그 정도 딱 되시고 네네네. 이제 통장 가입 기간이 만점 17점이에요. 네. 또 15년 이상 넣으면 17점. 통장을 15년 넣으면 그러면 만 17세 빨리 넣는 게 그래서 좋다는 거구나. 만 34세에 벌써 만점을 채울 수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야, 이거 통장 가입 기간도 점수에 들어가는 거구나. 예, 그렇죠? 이게 공공의 성격이 띈 거하고 민간 분야 성격이 띈 거에서는 네. 민간 분야는 점수가 중요해요. 그럼 이거를 하나도 안 챙기신 분들이 자연적으로 예를 들어서 청약 통장을 이 방송을 보고 이제 만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냐면 해지했다가 아니면 관심이 없어서 사실 제가 강의를 하면서 수강생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예요. 네. 이 통장을 깨고 싶다. 굳이 청약 통장을 유지하여서 여기 돈을 묵혀놓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사실 서울이 미분양이 2016년도까지도 있었어요. 네네. 지금 5년 지난 시점에 엄청나게 상승하고 청약도 과열됐는데 그 전에는 네. 청약 통장만 있으면 가점이 낮아도 네. 그냥 당첨이 될 수 있었던 시기예요. 예, 예. 지금 과열이라서 청약 통장 있어도 쓸모없다라고 네. 하시는데 이게 또 몇 년 지나면 또 조정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를 대비하면 계속 유지한 통장이 당첨에 더 유리하죠 또. 청약 통장 한 3년 넣고 무주택 기간 10년에 애 하나 있으면 그럼 한 몇 점 정도 되죠? 5점하고 22점하고 15점. 40점 넘네요. 네, 42점 정도 되네요. 아, 그러면 무주- 서울은 네. 깔끔히 포기가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 이제 가야 됩니다. 외곽으로. 파주, 네. 양주, 오산, 검단. 송도. 네. 네. 송도도 돼요? 추첨제가 있어요. 네. 이 서울이 그 재건축 재개발 때문에 그 추첨제가 그 중대형, 소위 네네. 말하는 국민 평형이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84제곱, 즉 85제곱 초과에서만 추첨제가 있는데 네. 이제 송도나 수도권에서 외곽지에서는 중대형 평형을 많이 공급해요. 세종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면 배정 세대가 많으니까 경쟁이 좀 내려가는 구조예요. 지금 청약 일정이나 이런 거는 그러면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저는 청약 홈에서 주로 청약 홈에 들어가면 예. 오늘의 청약 일정 오늘도 7건이 있어요. 예, 오늘이 지금 4월 19일이잖아요. 네, 검단. 청약일 2주 전에 모집 공고가 오픈이 돼요. 네. 그래서 그 모집 공고를 기준으로 점수가 다 정해지고 그걸 보고서 분양가 나와서 청약할지 말지 결정하면 됩니다. 네. 이게 브랜드 아파트들 청약할 때가 이 사이트를 보고요. 네. 그 공공 분양, 네. 공공 임대할 때는 LH 청약센터로 갑니다. LH 청약센터. 그래서 제가 이제 2030 또는 40 세대까지 추천하는 방법이요. 네. 그냥 2만 원만 넣고 네. 중지해라. 납입 중지를 해놔라. 네. 우리는 브랜드 아파트를 솔직히 원하잖아요. 네. LH가 브랜드 낄 수도 있지만 일단 민영 아파트에 당첨 받으려면 네. 10만 원씩 넣고 이거 상관없으니까 2년 넣고 2만 원 넣고 2년 지나야지만 1순위 조건이 나오잖아요. 네. 규제에서 2년 지나면 1순위예요? 그냥 예. 청약은? 네. 어. 규제 지역에서는 그러는데 네. 그러면 서울에서는 300만 원 채워놔야 되거든요. 네. 2년 지난 시점에 298만 원 한꺼번에 넣으라는 거죠. 그래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이건 뭐 10만 원씩 그런 제약 없어요? 네. 아하. 민영 아파트, 브랜드 아파트는 상관없어요. 그럼 제일 좋은 거는 그냥 2만 원씩 넣었다가 그게 제일 좋네요. 네. 네. 그래서 부모님 거, 형제 자매 거, 뭐 자녀분들 거를 네. 한꺼번에 다 이제 이 방송 보시고 알게 되시잖아요. 네. 그러면 다 가입을 시키시고 2만 원 넣고 납입 중지. 2년 지난 시점에서 298만 원을 그냥 넣는다. 네. 그게 최고네요. 네. 비규제 지역은 이제 네. 1년 또는 6개월이에요. 네. 그러면 해당 지역에서 예를 들어 나는 서울에서 사는데 이제 부모님은
뭐 창원에 사신다. 네. 그러면 창원은 지금 의창구만 규제 지역이니까 나머지 구에서는 그냥 6개월 또는 1년 이렇게 붙고 나서 당첨이 되면 너무 땡큐인 거죠. 이 청약이 뜨잖아요. 그럼 내가 이걸 해도 되는지 청약 넣으면 안 되는지는 분양가를 보면 분양가랑 시세 그냥 비교해 보면 알겠네요.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분양가가 딱 나왔는데 분양가 너무 비싸. 그럼 가서 사는 게 낫겠어. 그러면 청약 안 넣어도 되고 네, 분양가 너무 싸. 이건 너 해야겠다. 그럼 넣으면 되고 이거네요. 맞습니다. 그럼 분양가는 어디 나오나요? 그 청약 홈에 나와요. 청약 홈에 거기에 청약 일정 및 통계 왼쪽에 좀 조금 내려가시면 네 거기요. 네. 거기에 아파트 밑에 네 예를 주택명을 들어서- 클릭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 검단 우미린 이거 해볼까요? 네. 그 왼쪽에 59.5 있잖아요. 네. 그게 전용 면적 59면 24평 정도 돼요. 네. 24평에 3억 3천대다. 24평이 3억 3천이면은 싼 건가요? 현재 기준에서 싸요. 여기가 인천이죠. 이게 2기 신도시 검단이에요. 검단 네. 신도시. 34평도 4억 5천이면 쌉니다. 이 동네 아파트 내가 하려는 동네 아파트 보면 알겠네요. 네. 거기에 이거는 제일 최신식이니까. 이 검단 신도시에서 네. 이 전매, 그러니까 분양권을 매매할 수 있는 단지가 딱 3개예요. 네. 네, 호반하고 유승, 그리고 금호라는 데가 있는데 이게 금호 어울림인가요? 이거 네. 검단 금호 어울림이 가격이 매매로 보면 6억이네. 34평 1층이 네. 그 8억대 있는 것도 옆에 있을 거예요. 호반 이런 데는 7, 8억대 합니다. 네. 6억 9천 1층인데 6층은 7억. 그러네요. 그 반값이네요, 진짜로 이거는. 네. 이거 싸게 나온 거네.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해보고 분양권이랑 이거 분양가랑 비교해보면 그냥 알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7억에 나왔다, 8억에 나왔다 이러면 사람이 확 줄어들겠네요. 미분양 납니다. 그죠?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청약이라 그러면 무조건 넣으면 안 되겠네요. 네. 이게 분위기가 다 달라요. 네. 검단 2년 전에는 미분양이었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1년 사이에 한 3억씩 올랐어요. 네. 그러면 2년 전은 미분양, 지금은 60. 60점은 돼야지 당첨. 근데 되게 신기한 경우가 있는데 그 안산의 경우가 네, 네, 네. 안산이 최근에 막 9억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84제곱이 네. 34평. 근데 그보다 좀 윗동네가 선부동이라고 있는데 네. 거기 분양가가 5억이 채 안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근데 미분양 났어요? 가점 10점이 당첨됐어요. 거의 미분양급입니다. 왜 그렇지? 그러니까 저도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이제 저도 청약 과거 데이터를 쭉 보면 네. 여기에 과열이다 아니면 과열이 아니다. 그러면 싱글도 당첨될 수 있다는 게 판단이 되거든요. 안산 네. 중흥 S클래스 같은 경우는 네. 이거는 당첨되면 3, 4억은 버는데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구나. 그 틈새가 왜 몰라요? 그것도 저도 신기한 거예요. 네. 그럼 다 여기 청약 홈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나와요. 그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있어요. 거기는 역세권이 아니잖아. 그래서 4호선이 아니라 이게 서해선이잖아. 네. 그리고 대단지가 아니라 약간 소단지잖아. 그리고 그 주변에 나오는 거 난 더 기다릴래.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네네. 청약이 순간적으로 안 몰리는 틈이 나올 때가 있구나. 네. 그걸 제가 제일 좋아해요. 네. 지금도 미분양 나는 데는 있겠네요. 분양가 너무 비싸고 이러면. 지방은 아직도 많고요. 네네. 수도권은 최근에가 양주 옥정 신도시가 미분양이 좀 났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질문이 잘못됐었네요, 그동안. 청약으로 당첨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분양가 높은 거는 다 되죠. 그럼 이거네요. 청약으로 내가 돈 벌면서 들어갈 수 있나요? 그 질문이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여기에 이 질문을 다 의미가 없는 질문이에요. 저도 이 얘기를 듣기 전까지 가점이 낮아도 당첨될까요? 되죠.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는 전략은 상대적으로 분양가 비싼 단지. 네. 이 동네가 예를 들어서 분양가 다 반값인데 얘가 조금 더 비싸. 그런데 자리가 좀 떨어져, 입지가. 요거는 그 틈새가 될 가능성이 좀 있네요. 네. 그게 요즘에 많이 나와요. 수도권 내 지역에서요. 서울 말고. 네.
청약이 전략이 있다는 게 무슨 말인지 확 알겠네요. 지금 떠 있는 거 기준에서 그래서 네. 뭐가 미달급이고 뭐가 과열인지 지금 미달급. 다 말씀드렸어요. 미달급. 예. 어. 저기 화선 태안 저기가 네. 가점이 어디요? 낮을 거예요. 네 번째 있습니다. 화성 태안 3지구. 왜요? 분양가가 이제 4억이 좀 안 돼요. 네. 근데 이 동네에서 처음 분양을 하는 거거든요. 네. 팁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데 동네에서 처음 분양이다? 사람들이 무서워해요. 예, 눈밭을 내가 발자국을 디디면 좋아야 되잖아요. 네. 아무도 더럽히지 않았으니까. 네. 그 느낌을 좀 갖고 있으면 좋은데 이제 가격이 없는 실종된 상태다 보니 아하. 이게 맞나 안 맞나 고민 안 한다. 이 동네 새 아파트가 없으면 네. 비교 대상 아파트가 없다면 굉장히 좀 리스크. 네, 리스크로 생각을 하겠네요. 그래서 틈새가 될 수 있다. 사람들이 주저하는 부분이 많을수록 더 리스크가 생기고 그만큼 기회도 또 거기 있네요. 네. 그래서 16년도, 17년도 서울이 그 네. 리스크에 있었다고 하면 네. 이게 서울이 올라가면 주변지로 퍼지잖아요. 네. 예를 18년도에는 인천이 그 리스크에 있었고요. 네. 19년도에는 더 외곽지인 그 뭐 시흥 장현지구나 뭐 이런 데가 또 있었어요. 네. 그러면 지금은 그보다 더 외곽지가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곽지들이 지금 분양을 하는 시기라 사실 이 채널을 신사임당님 채널을 보고 계신 분들이 네. 네. 난 서울 아니고 외곽지 우리 동네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 네. 근데 오늘 예시가 화성시가 나왔잖아요. 네. 저런 데가 진짜 꿀이에요. 꿀이라는 게 네, 애매한 구간에 높지 않은 청약 스펙으로 네. 당첨이 될 수 있다. 아, 바로 들어가야 된다. 예. 신기하네요. 이런 세상이. 예. 보통 이제 그 주택을 집이 지금 있으세요? 예, 집이 있어요. 어. 네, 집이 몇 채 그럼 있어요. 청약을 못 하시잖아요. 청약을 못해도 이제 제가 하는 일이 주로 이제 당첨되는 방법 알려주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일종의 저는 직업이 됐기 때문에 네. 계속 이 무주택이나 1주택자 입장에서 생각을 계속 할 수밖에 없고요. 그게 이제 너 당첨된다 안 된다를 방향을 정해줄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청약을 계속 스터디를 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주택을 네. 갖고 있거나 당첨되신 분들은 네. 스탑이에요. 더 네. 이상 할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관심을 안 둬서 당연히 이런 게 있다는 걸 모를 수밖에 없는데 이제 저 입장이나 무주택자분들은 계속 찾아다니는 거예요. 네. 그 무주택자라면 지금 준비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이제 6월 1일 전까지 뭐라도 사는 게 좋아 보여요. 뭐라도 산다는 게 무슨 얘기인가요? 내 집 마련을 하려는 분들이 이 채널을 보잖아요. 이 영상을 보시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시한부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6월 1일. 왜요? 6월 1일 지나면 분양권 세율이 70% 또는 60%로 높아져요. 아, 이번 올해만요? 예, 올해. 분양권 세율이 70%까지 올라간다. 예. 현행은 지금 최대 50%인데 네. 그러면 이 20%의 갭만큼 금매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지금부터 5월 말까지예요. 네. 그럼 우리 동네 나는 당첨 안 된다. 분양권이 뭐가 있나 찾아보고 이 금매를 찾아서 네. 빨리 내 집만 하는 게. 아, 분양권을. 지금 분양권 사는 게 더 낫다는 거죠? 네. 가점이 없으면. 가점이 없으면요. 실제로 네. 이렇게 돼요. 그 지방에 프리미엄이 3억이면 네. 지금 50% 세금일 때 1억 5천을 벌거든요. 네. 근데 6월 넘어가면 70% 세금이에요. 네. 2억 1천만 원이 세금이면 9천만 원을 이제 이익으로 받게 되는데 네. 만약에 지금 2억에 팔잖아요. 네. 50% 세금 내서 1억은 내 손에 받아요. 음. 그러니까 프리미엄은 이제 지금 2억에 팔거나 네. 6월 달 넘어서 3억에 팔거나 파는 사람은 똑같이 수익을 갖고 있는 네, 거고 네, 네, 매수한 사람은 당연히 지금 사는 게 1억을 더 싸게 사겠죠. 네. 네. 왜냐면 파는 사람은 지금도 1억을 벌고 싶은데 하반기에도 1억을 벌고 싶어요. 그러면 호가를 높여야죠. 그렇죠. 그럼 당연히 매수자는 지금 쌀 때 사는 게 낫다. 이게 무조건 뭐 아파트 값이 오르다는 거에 베팅을 하기보다는 네. 어차피 세금, 부가세도 최종 소비자한테 전가를 하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이 세금도 파는 사람은 갖고 싶은 돈을 유지하려면 네. 얹혀서 더 내는 세금을 매수자한테 전가를 시켜야 돼요. 네. 네. 그러면 어차피 같은 값이라면 하반기보단 지금이 분양권은 다주택자는 취득을 못 하나요? 할 수 있어요. 분양권도 취득세가 중과되나요? 중과됩니다.
분양권도. 네. 정확하게는 작년 8월 12일부터 네. 네, 취득하는 분양권이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됐어요. 지금 다주택자는 어떻게 투자할 수 있는 그게 없네요. 예, 그래서 요즘 다주택자분들은 네. 법인 투자 아직도 좀 하시더라고요. 법인이요? 네. 종부세 내고? 네, 종부세 내고 취득세도 내고. 일단 공시가격 1억 이하는 네. 취득세가 종전 규정. 법인도? 네, 법인도 1%예요? 네. 공시가격 1억 이하면요. 네네. 주택에 한해서요. 그래서 작년 왜 6.17 대책, 7.10 대책 유명했잖아요. 네. 그때 이후로 법인 투자를 안 하시는 분도 계셨고, 아니면 공시가격 1억 이하로 담자라고 네. 해서 법인 투자 열심히 더 하신 분도 계셨고요. 네네. 근데 취득세가 작다고 해도 나중에 종부세 6월 1일 기준으로 종부세는 비싸거든요. 네. 7.2%까지 가니까 이제 그거 부담선에서는 더 살까 말까 고민들을 하시겠죠. 법인 투자자분들은. 종부세가 9억인가요? 공시지가로? 그 법인에서는 그 공제가 없어요. 그냥 예를 들어 3억짜리 아파트가 공시가 2억이잖아요. 그냥 2억에 대해서 때려버립니다. 기본 공제가 없어요? 예, 없어요. 그러면은 무조건 종부세 나오네요. 그냥. 예, 그냥 나옵니다. 내가 뭐 1,000원짜리 가지고 있어도 종부세 나오네요. 네. 근데도 법인을 한다고요? 네. 왜냐면 7.2%니까 10년 가지고 있으면 다 녹잖아요. 단타 치려면 하겠네. 그래서 단타를 많이 하시죠, 다들. 아직도. 법인 단타. 예. 아니, 사실 정부에서 법인 투자를 잡으려고 6월달, 7월달에 세게 내놨잖아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소강 상태가 있다가, 소강 상태가 뭐냐면 생각보다 법인이 사고 파는 숫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다주택자를 오히려 더 규제를 했고, 또 오히려 법인은 풀어주기보다 유지하다가 이제 오늘인가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네. 개인이 법인을 출자해서 여러 채를 산 사람의 어떤 자금 출처나 아니면 제대로 이자를 내고 차용증을 써서 지급했는지 이런 거가 제재가 아닌데 법인 투자에 대한 경고가 아직도 이제 정부에서는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법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반반 나눠졌던 것 같습니다. 그만하자, 네. 괜찮다, 좀 더 하자. 그래서 무주택자 2030 말고 3040 네. 분들은 그래서 지금 입주장에서 분양권도 괜찮고요. 입주권, 서울은 특히 지금 매매 가능한 분양권이 없어요. 네. 입주권을 사야 되거든요. 네. 입주권이라는 건 그 재개발 지역에 그거죠. 네, 조합원들이 갖고 네, 있는 조합원들이 권리. 갖고 있는 입주할 수 있는 권리. 네, 네. 그거밖에 없어서 서울 거는 이제 입주권을 사시는 방법이 있고요. 대신에 많이 들어요, 돈이. 피가. 네. 네. 근데 팁이 있다면 서울이 웬만한 데는 다 34평이 15억 넘어갔잖아요. 네. 그럼 1, 2억 정도 싼 게 나올 수도 있는 입주장 6월 전에 네. 그런 걸 기대하면 자기 자본이 한 8억 들죠. 8, 9억. 8, 9억 정도. 그게 안 되면 외곽으로 갑니다. 그래서 네. 양천구나 강서구 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인천을 사야 되는 게 맞고요. 네. 그 노도광이라고 하잖아요. 북쪽에 네. 계신 분들은 그 의정부나 양주 쪽으로 가시는 게 맞고 이 경부 라인 쪽에서는 그래서 평택까지가 좀 마지노선 같아요. 네. 수도권이 더 커지는 효과가 생겨버렸네요. 수도권이 엄청 넓어졌네요. 공감합니다. 네.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